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금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울산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2026년까지 울주군 청량읍으로 이전하고 군부대가 떠나간 옥동 부지는 2029년까지 공영 개발이 추진됩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4년 울산 남구 옥동에 조성된 육군 53사단 소속의 옥동 군부대 시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도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군부대 이전은 울산의 수건 사업이 됐습니다. 최근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를 제출한 울산시가 군부대를 울주군 청량읍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영 개발을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옥동 군부대를 최적의 위치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공영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옥동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내년에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2026년 말까지 울주군 청량읍에 대체 군사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옥동 부지에 대한 공영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 방식은 울산시가 100% 공영 개발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옥동 부지에는 도로망이 확충되고 공공문화시설과 공원, 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어떤 필요한 부분은 주차 공간이 1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부분이고, 옥동 부지는 울산시로 기속되고 청량읍 부지는 국방부로 이관됩니다. 옥동 군부대 부지 규모는 10만 5천 제곱미터, 청량읍 부지는 17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이전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600억 원의 수익은 국방부로 기속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2023년부터 이전 예정지인 청량읍 주민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이 남구와 옥동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주군이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자에게 기념 은화를 지급하기로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해 완등자 2만 명이 아직 기념 은화를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이 갑작스럽게 기존 은화와 다른 메달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등산객들과 제작업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울주군이 올해 가지산 등 영남알프스 9개 산을 완등하면 지급하는 기념 은화입니다. 31g짜리 순은에 가지산을 새기고 영국령 지브롤터의 화폐 단위까지 넣어 은하의 기능을 갖췄습니다. 은하에 관심이 몰리면서 당초 준비한 10,000개의 은하는 상반기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울주군이 추가 예산까지 편성해 2만 개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은하를 제작하기도 전에 마감됐습니다. 이쯤 되면 소위 대박이 난 사업이지만 울주군이 갑작스럽게 2차 제작 물량의 디자인을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기존 제작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의 계약 등이 법적인 제약을 받자 공개 입찰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수입에 말리지 않고 울주군에서는 해당 사업을 하고 이제 인덕 부품을 만들면 되는데 거기에 공정한 방법 이제 도출된 것이 이제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온 거죠. 결국 2차 제작 물량은 화폐 기능을 가진 은하가 아닌 메달 형식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하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울주군의 행정적 실수가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은하 지급을 기다리고 있던 등산객들은 같은 제품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 은하 보고 이제 욕심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왕이면 같은 의미에서 같은 해에 했다는 게 표가 나야 되니까 달라지면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 기존 제작업체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은하 제작이 지난 1년간 공들인 기획인데다 울주군과 2달 넘게 추가 계약 논의를 이어오며 관련 재료와 설비를 미리 확보해뒀던 탓입니다. 이 업체 한 해에게 절반이 손해로 돌아갔지만 울주군은 실제 계약은 없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전국의 모든 관광객들이나 아니면은 이 부분들의 등산인들 모든 부분들에서 울주군은 홍보를 해서 홍보 효과는 톡톡히 얻어놓고서 관련 업체는 토사구팽이 된 거죠.
제작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완등 기념품은 빨라도 내년 5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울주군은 추가 제작 물량을 기존 은하와 같은 가격대로 맞추겠다고 밝혔지만 이 제품이 2021년에 영남 알프스를 등산했다는 기념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울주군의 오락가락 행정이 영남 알프스 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올 한 해 울산 지역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2021 뉴스 결산. 오늘은 올 한 해 울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집 물고문 학대 등 아동학대 사건을 정리해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를 앉혀놓고 물을 따릅니다. 이 아이는 10분 동안 무려 7잔의 물을 억지로 마셨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이어진 학대. 밥을 억지로 먹이는 것도 모자라 교사와 다른 아이들이 남긴 잔반까지 먹였습니다.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입니다. 당초 한 명으로 알려졌던 피해 아동은 피해 아동 학부모가 직접 나서 추가 학대 사실을 밝혀내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체 12명 중 10명이 학대에 가담했고 피해 아동은 49명, 학대 횟수는 660차례에 달했습니다. 34일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600여 건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상 있는 것만 지금 증거가 돼버리니까 더 속상해요. 지금 여기에 이 정도인데 앞뒤로 어떻게 더 심했을까. 보육교사 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하고 방조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동구 어린이집 등 울산 곳곳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300건이 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한 해 전체 신고 건수의 3배가량에 달합니다. 이같이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울산시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전담 인력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늘리고 전담 의료기관도 지정했습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울산의 전체 아동학대 신고도 급증했는데 올해 울산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1월 말 기준 2,80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의 2배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양육의 스트레스 증가가 좀 원인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최근에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그에 따른 시민분들의 관심이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민법상 자녀 징계권이 폐지됐습니다. 학대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매는 더 이상 훈육이 아닌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1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KTX 역세권 연결도로 의혹과 관련해 SNS로 적극 해명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관계자 등이 울산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과 피켓, SNS 등으로 허위 사실을 적극 유포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고소 대상은 이상원 민주당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향로, 심규명, 박성진, 오세곤 등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정천석 동구청장과 손종학 전영희 시의원, 김진규 전 남구청장 등 모두 14명입니다. 김광호 신임 울산경찰청장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경찰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은 어제 신임 인사차 JCN 울산중앙방송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울산이 산업도시인 만큼 교통 문제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물류 흐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사 문제와 집회 관리 등에 대해서도 민주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오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대규모 학과 구조 조정을 추진합니다. 울산대는 인문대와 자연대, 예술대의 현재 입학 정원을 25% 감축하고 사회대와 생활과학대도 15%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원 모집과 취업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경계열의 입학 정원 감축은 5%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감축이 예정된 인문계열 학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슈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대통령상을 수상한 신정시장 상인회 손병길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지만 특히 재래시장이 얼어붙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금 많은데 울산의 신정시장이 2010년에 이어서 올해 또 전통시장 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에서 신정시장 상인회 손병길 회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전국에 우수한 시장들이 큰 시장들이 많은데 참 대단해요. 신정시장이 울산에서 제일 큰 시장도 아닌데 어떤 점이 우수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의 상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상인들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가격 표시, 지불 결제, 특별하게 교환 환불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그 시장에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실 것이다. 이 생각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념했습니다. 울산에는 재래시장이 말이죠. 중앙시장, 야음시장, 동울산시장 여러 곳이 있는데 모두 다 대상이 된 거죠. 전통시장 관계되는 건 전국적으로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10년에 대통령상 받았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재래시장이지만 다른 시장들이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차별화된 전략을 많이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점, 그거 말고 어떤 점들이 또 눈에 띄었을까요? 심사위원들에게? 저희들이 이번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인 특성화 첫걸음 시장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게 당당하게 선정이 돼서 그 첫걸음 시장을 통해서 저희 시장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고 열성적으로 잘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첫걸음 시장에서 문광희 시장으로 또 다시 도약하는 그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성과는 문광희 시장에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8억 8천 예산을 다시 받아서 지금도 그 사업을 꾸준하게 열심히 목적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렸는데 문광위 시장이라고요? 예,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문화관광. 네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뭔지요? 예, 문화관광형 시장은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을 이렇게 선별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게 부합되거나 그게 상응하는 시장으로 선정되게 되면은 약 한 8억 8천의 예산을 2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그 시장에서 부족했던 뭐 시설 사업이라든지 또 공동 마케팅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전통 시장의 꽃이라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했군요. 네네.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습니까? 저는 상인회장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절했고 전통시장이 저희 운명이다 생각해서 정말 밤낮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에서 공모하는 전통시장 공모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늘 제안하고 이렇게 대응해서 그런 좋은 결과도 받아낸 것 같습니다. 네, 2010년에도 대통령상, 이번에도 대통령상. 손병길 회장은 대통령상을 받기 위해서 시장을 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밤과 낮으로 연구하는 분이군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늘 간절하고 또 그분들이 정말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그 장사를 하시는 게 예.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장사도 안 되고 네. 그런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 예. 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네. 좀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손병길 회장은 울산 분이 아니시죠? 예, 저는 울산이 아닙니다. 지금 신정시장에도 가게를 갖고 있습니까? 예, 가게 두 개를 어떤 사업을 하세요? 하나는 즉석 구입김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작업복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잘 되냐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려울 테니까요. 예. 울산에 오시기 전에 서울에서 장사를 했죠. 제가 서울에서 참 우연찮게 예. 남대문 시장에서 과거에 그 얘기하던 다다구리 박수를 예. 치면서 장사하던 그런 정말 옛날 전통시장 모습이 될 때 예.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한 5년 정도 장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 경험이 지금 신정시장을 살리는데 큰 밑받침이 됐겠군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했던 예. 어떤 상행위들을 전통시장에 많이 접목을 시켜서 음흠. 대박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힘이네요. 근데 이제 외지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예, 상당히 시련이 있었습니다. 음흠. 그래서 그 시련이 제가 이기고 오늘에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은 먼저는 가족의 힘이었고 예. 그다음에 지역에 우리 같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끝까지 저를 믿고 예.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대통령상을 거론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시장 상인들이 많이 밀어줘서 대통령상으로 보답을 했어요.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겁니다. 네, 대통령상 받으면 명예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보너스가 있나요? 예, 보너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예.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예. 좀 긍정적인 시선과 어떤 그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또 네. 제가 전통시장 상인회장으로서 또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제가 하는 전통시장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제 신정시장이 앞으로 어떤 시장으로 차별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요즘 코로나 전국 이후에 저희들 전통시장은 사실은 오프라인 장사가 우선입니다. 예. 지금 뭐 온라인 하면서 뭐 라이브 커머스 등 여러 가지 온라인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온라인을 하든 오프라인 장사를 하든 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원산지 표시와 가격 표시 그리고 교환 환불 이런 부분에 충실해야 아하. 온라인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온라인 하는데 온라인은 직접 오프라인에서는 제품을 보고 물건을 사지만 온라인에는 예. 사실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을 사다 보면 보고 사도 교환하고 환불을 하는데 예. 그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서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환 환불이고 고객 만족을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본에 충실하는데 예. 교환도 잘하고 좋은 제품 싸게 팔고 이런 게 이제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어렵지만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예. 전통시장,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에서 2번씩이나 대통령상을 받은 울산 신정시장의 상임위원회 손병길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중구의 5개 으뜸 시책이 선정됐습니다. 올 한 해 중구를 빛낸 최고의 시책으로는 이파산 자연휴양림 별뜨락 개장에 2위에는 한글도시 울산 중구 만들기가 선정됐습니다. 또 신세계부지 개발 촉진 활동과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 대응, 그리고 행복한 아이, 행복한 도시를 그리다가 각각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이파산 자연휴양림 별뜨락은 지난 7월 개장 이후 12월 말까지 100% 예약이 완료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구 병영이동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이자 주민 교류와 문화활동의 장이 될 산전마루가 문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된 산전마루는 연면적 1,2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1층에는 병영성 안내소와 공동 구판장에, 2층에는 산전 만화도서관, 3층에는 마을 공방과 카페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울산 최초의 만화 특성화 도서관인 2층 산전 만화도서관에는 800여 권의 만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울산 지역 금융기관 여신이 전달보다 5,72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10월 울산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울산 지역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48조 6,494억 원으로 전달보다 5,729억 원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잔액은 22조 7,636억 원으로 전달보다 1,594억 원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기타 대출은 46억 원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1,640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모두 유해 잔류물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도축장에서 717건의 시료를 채취해 항생제와 합성 항균제 등 180종을 검사했고 식용란과 원유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해 잔류물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후 식용동물의 고기와 우유, 알 등에 남아있는 물질을 의미하며 허용기준 초과 검출 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해당 농가의 축산물은 일정 기간 출하 제한을 받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